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어제 오버가 상당히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에도 오버가 2개 들어갔었고 오버 조합으로만 따로 이제 조합을 가기도 했었고 해서 뭔가 승패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버를 섞어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뭐 노르웨이 리그는 어차피 승을 봤지만 이제 전혀 그 예상과는 다르게 나왔는데 국내 경기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뭐 울산 그리고 그 일본은 또 이와타,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봤던 경기들이 있긴 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천안시티, 수원, 삼성. 좀 아슬아슬했던 게 안산하고 이제 전남인데 전남도 전반 0대 0이었다가 막판에 몰아치면서 2대 2로 비겼죠.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도 이제 해주면서 사실상 이제 안산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안산이 제일 어,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그래서 메인에 안 데려가고 이제 중배당으로 데려갔는데 결국 안산마저 이제 퇴장당한 충북한테 골을 먹히면서 지면서 이제 오버가 났죠. 그래서 어제 오버 5경기 봤는데 다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 2순위 묶어가고 이제 배당별로 묶어가는데 어제는 승패도 많이 안 보이고 하필 2순위가 또 노르웨이 리그이기 때문에 뭔가 1, 2순위 묶어가기도 애매해서 승패는 승패 따로 원오버는 원오버 따로 생각해서 오버를 따로 묶어갔거든요. 중복이 되더라도 어차피 다폴더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서 데려갔더니 그 안산이 이제 막판에 충북한테 골 먹히면서 뭐 극적인 골은 아니더라도 저거 틀렸으면은 뭐 중배당도 적중 못하고 이제 뭐 다폴더도 적중 못했겠죠. 근데 저게 오버가 나주면서 어제 오버는 싹쓸이 했습니다. 그래서 5.5배랑 개인적으로 갔던 이제 14배까지. 그래서 일단 흐름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 승패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제 변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승무패도 보면은 11 맞은 사람도 거의 100만 원.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차등 지급되는 거는 바뀌진 않는데 이제 야구 같은 경우도 5번까지 갈 확률이 크죠. 야구는 워낙 변수가 많고 축구도 3번에서 막 너무 이제 금액이 쌓아지면은 보통 뭐 쉽게 나오거나 아니면 2등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만약에 2월 된다면 이제 해외 축구도 시작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2월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4번 5번 가면 거의 로또 금액만큼 갈 수도 있어요. 진짜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안 사던 사람들도 이제 뭐야 다른 거 구매하러 갔다가 2월 됐네 하면서 로또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라도. 그래서 지금 2번 2월 됐기 때문에 다음 주는 금액이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을 써 보겠고, 자 어쨌든 뭐 오늘 얘기를 하자면 어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오늘 하필 노르웨이 리그가 5경기나 있거든요. 뭐 요새 맞고 틀리고를 뭐 반복하는데 어제는 완전히 빗나갔고 오늘 글쎄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리그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해외 축구 시작하고 아마 다음 주에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 축구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품인 거고 계속 데려갔으면 뭐라 한 소리 하려 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노르웨이 제외하고서도 이 J리그 그리고 친선 경기 뭐 토트넘, 본머스, 맨유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제 슈퍼컵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은 나머지 5경기에서 이렇게 분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방제단 거랑 이거랑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FA컵이란 게 지금
그리 없긴 한데 슈퍼컵으로 한번 바꾸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살짝 오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덜란드 슈퍼컵. 이제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도 흐름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원래는 좀 더 늦게 올려 했는데 어제랑 비슷한 시간에 왔고 유튜브도 좀 일찍 올려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좀 일찍 왔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구마모토랑 미토홀리오크의 경기인데 7시 마감입니다. 첫 경기가. 일단 최근에 미토가 그 구마모토 상대로 잘해요. 20년도 이후에 딱 한 번밖에 안 졌고 홈 원정 포함해서 최근 지금 몇 연승이지? 5연승. 홈에서 3, 원정에서 2연승. 그리고 구마모토가 오늘 홈이긴 하지만 최근 미토한테 4경기 연속 패배 승리가 없습니다. 2무 2패. 즉 20년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성도 보면은 구마모토보다는 미토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 미토한테 좋습니다. 지금 상성이나 그런 부분이. 자, 그럼 순위를 보면 되겠죠. 일단은 구마모토는 하위권, 강등권, 그리고 미토는 1위입니다. 한 경기 덜 치르고도 1위이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처음으로 승점 50점이 넘어가고 득실도 실점도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구마모토하고. 그만큼 실점도 도쿠시마 다음으로 실점이 적다. 거기다 이제 득점도 받쳐주기 때문에 득실도 괜찮고. 그래서 아무리 구마모토가 홈이긴 하지만 물론 홈의 무패인 미토보다는 조금 원정 성적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6승 1무 3패입니다. 그래서 원정이라도 미토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구마모토 공격에 골이 많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도 있긴 한데 미토가 딱히 큰 부상이 없어요. 구마모토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토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미토 흐름으로 보는데 최근 구마모토가 이와타 상대로 이기면서 연패를 끊어냈긴 했거든요. 홈에서. 근데 그것도 진짜 오랜만에 이겼던 경기라 한 10경기 넘게 승리가 없었거든요. 컵대회 포함해서. 리그에서는 아마 거의 한 10경기 만에 이겼을 겁니다. 11경기. 그만큼 구마모토가 승리 자체가 많이 없다. 물론 홈에서 득점이 있었던 적이 좀 더 있긴 한데 최근 미토가 성적이 안 좋아야 되거든요. 최근 미토의 패배는 그때 그 홈에서 이제 컵대회 진 거 말고는 최근 패배가 없어요. 즉 컵대회를 제외하면 마지막 패배가 제프 원정입니다. 4월 초. 그러니까 지금 4개월이 돼가는 상황에 아직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무승부도 많지 않습니다. 얘네가 8연승도 했었고 지금 아마 한 12승 3무?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15경기 무패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연승 중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한 골차 승부들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구마모토보다는 미토 쪽으로 봐야 된다 해서 미토가 최소 질 것 같지는 않다. 미토 승부 봅니다. 배당도 지금 미토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더 빠지기 전에 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이제 친선 경기죠. 이게 시간대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게 구마모토, 토트넘 그리고 한 칸부터 노르웨이 리그 따로 그리고 밑에 있는 새벽 경기 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토트넘하고 뉴캐슬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흥민의 이제 마지막 경기고 오늘 선발로 이제 나오는데 아마 풀타임으로 뛰진 않을 것 같아요. 풀타임은 안 뛸 것 같고 자 모르죠. 마지막 경기고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뛸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무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체 선수들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원래 친선 경기가 대부분 풀로 잘 안 뛰더라고요. 자 토트넘이 이제 뉴캐슬 상대로 반반씩 주고받습니다. 홈에서도. 요거는 한국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고 최근에 토트넘이 위컴이나 루턴타운 상대로 비기면서 좀 아쉬웠는데 아스날을 또 잡았거든요. 아직까지 친선전에서 진 적은 없어요. 2승 2무.
그리고 뉴캐슬은 친선전에서 단 한 경기도 못 이겼습니다. 셀틱 0대4 대패했죠. 아스날도 조금 따라 붙었지만 결국엔 2대3으로 졌고, K리그 올스타 지난번 우리가 적중시킨 프렌 K리그 올스타한테도 0대1로 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토트넘 프렌 봐야죠. 요거는 토트넘 프렌 봅니다. 잘 좀 더 보면은 토트넘 승까지 보는데 모르겠어요. 뉴캐슬이 지난번 아스날전도 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그때 또 선제골을 먼저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뉴캐슬은 그게 좀 크죠. 이삭이 이적 이슈로 뭐 못 나오는 것도 있지만 원래 부상 때문에 못 나왔었습니다. 이삭이 그래도 뉴캐슬에서 이제 골을 많이 담당을 했었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기존 뭐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뭔가 홈의 느낌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그래서 토트넘 프렌을 봅니다. 뭐 좀 더 나아가서는 토트넘 승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 조금 반반이긴 해요. 저번에 아스날전을 이겼기 때문에 뭔가 이번에도 이길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가는 또 뉴캐슬한테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하고 무 쪽을. 근데 프렌 보는 입장에선 승을 가는 게 좋긴 하죠. 지난번 K리그 올스타도 프렌을 보면서 이제 역배까지 봤던 경기거든요. 다포레는 역배를 데려갔는데 K리그 올스타한테도 무득점으로 질 정도면 토트넘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뭔가 뉴캐슬이 중립에서 열리지만 원정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토트넘 프렌 뭐 이 경기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경기 풀타임으로 뛰진 않을 겁니다. 손흥민도 선발로 나와도 이제 후반에 교체하면서 좀 체력적인 걸 좀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거치가 이제 뭐 정해졌나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LAFC 쪽으로 거의 그쪽으로 뭐 확정이 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경기가 끝난 후에 이제 뭐 언급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아직 뭐 속보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뭐 완전 그건 오피셜은 안 떴으니까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이러면은 이제 두 경기는 끝났고, 자 그다음 함캄하고 보데글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르웨이 리그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 경기가 9시 반이라 나머지 12시 경기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토트넘하고는 거의 겹치지 않아요. 조금밖에. 그래서 앞에 구마모토랑 뭐 섞어 가셔도 되는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캄. 지금 보데글림하고 상대 전적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밀리진 않아요. 최근에 홈에서 보데글림을 잡기도 했으니까. 리그 최근에 2경기 연속 1승 1무로, 그리고 은근히 예전에도 그렇고 홈에서 무승부도 좀 있었기 때문에 상성은 밀리지 않습니다. 그 함캄이. 근데 지금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캄은 하위권, 강등권 바로 위에 있고, 보데글림은 지금 선두 경쟁이거든요. 비킹 FK랑. 요 2경기를 덜 치러는 상황의 4점이기 때문에 다 잡으면 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득실도 1위보다 조금 더 앞서 있어요. 실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10점대 실점인 팀들이 몇 팀 없는데 그 중에 한 팀입니다. 보데글림. 그리고 함캄은 득점이 17골밖에 안 돼서 꼴찌인 해우개순 다음으로 득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데글림이 원정에서도 이제 4승 2무 1패로 성적이 좋거든요. 물론 함캄도 홈에서 2번밖에 안 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뭐 득실이라든가 모든 상황은 보데글림이 좋습니다.
결장 부분은 크게 없긴 해요. 함캄 입장에선. 그리고 보데글림도 그나마 최근 결장이 공격에 한 명 정도? 근데 그 선수가 팀 내 이제 한 세 번째로 골을 많이 넣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장 부분을 굳이 따진다면은 보데글림이 살짝 손해죠. 살짝. 원정이기도 하고. 자, 함캄이 지난번 꼴찌 해오겟은 상대로 3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홈에서의 리그 경기를 보면은 프레드릭, SK 브란 이 두 팀하고도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SK 브란은 아시다시피 뭐 원정 성적이 나쁘지 않고 순위로 보면 보데글림 다음 3위고 프레드릭도 나름 중위권 거의 딱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함캄 입장에서는 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그 전에 트롬스한테 진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무가 좀 많은 편이고 패배가 없긴 합니다. 자, 그럼 보데글림인데 보데글림이 그러면 조금 상황이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데글림은 아시다시피 기세가 엄청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리그 5연승 중이고 6경기 연속 무패 중입니다. 그 5연승에는 이제 원정에서 1위 팀인 비킹 FK도 4대2로 잡았고 홈에서 뭐 볼레랭아 7대2 지난번 스트램스 상대로 골이 조금 안 나온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5연승 중이고 실점이 없진 않지만 무실점 경기도 있고 그래서 함캄이 얼마나 선방을 해줄진 모르겠어요. 그래도 요거는 보데글림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는데 다만 이 원정이기도 하고 보데글림의 승 배당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5연승이고 6경기 무패라 하더라도 보데글림도 결국에는 원정에서 프레드릭, 뭐 크리스티안순, 그리고 예전에 트롬세도 그렇고 뭐 졌던 경기도 있고 최근에 뭐 4대2, 4대0도 있긴 하지만 해우에서는 너무 못하고 그리고 홈에서 스트램스 상대로 한 골밖에 내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원정의 스트램스는 안 좋아요. 2승 7패. 스트램스도 이제 뭐 홈에서는 더 안 좋긴 한데 원정 성적이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그 팀 상대로 한 골밖에 못 넣었다는 거는 함캄한테 이제 상성에서도 아주 좋은 것도 아닌데 반반이기 때문에 최근은 오히려 함캄이 홈에서 2번밖에 패배가 없기도 하고 보데글림의 저 배당은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습니다. 언제 또 노르웨이 리그는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저는 언오버로 선택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다고 뭐 함캄 2프랭 가기도 좀 애매하고 결국엔 이제 언오버가 3.5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선택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보데글림이 그래도 최근에 득점이 좀 꾸준하거든요. 그리고 함캄도 뭔가 해우게순 아니면 프레드리, 뭐 SK 브란 그리고 예전에 트롬세 몰데 지더라도 골을 다 넣었고 1위 팀인 그 비킹 FK한테도 5대2로 질 때도 결국엔 2골을 넣었기 때문에 3.5 기준이면은 저는 그래도 오버 쪽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원래는 언더 쪽을 좀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더보다는 오버가 배당도 높고 뭔가 지난번 한 번 숨고르기를 했거든요. 득점이. 계속 연속적으로 뭐 3경기 연속 다득점 났으면 그러겠는데 2경기 뭐 4대2, 7대2 나고 한 번 숨 고르고 다시 또 득점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오버로 접근을 하겠다. 배당도 거의 2배 되기 때문에 노려볼만 합니다. 노려볼만 하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 다 같이 열리는 이제 경기죠. 카메 이게 오슬로 팀인데 그 로젠보르하고의 그 상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 팀이 붙은 적은 3번밖에 없는데 이 홈팀이 진 적이 없어요. 2승 1무 홈에서 1승 무패고 뭐 전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상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보면은 그래도 로젠보르가 좀 더 좋긴 하지만 득실 차이는 없습니다. 득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6으로 갔고
둘 다 실점도 좀 뭐 적은 편이고, 그리고 홈의 로젠보르가 아닙니다. 그 홈의 무패 팀이 지금 있거든요. 그 사네피오르랑 로젠보르. 로젠보르는 원정이기 때문에 홈보다는 조금 아쉽죠. 그리고 그 홈팀 KFUM 카메, 이 오슬로 팀은 홈에서 무패는 아니지만 홈이나 원정 차이가 없습니다. 이 팀은 또 어쨌든 원정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홈팀은. 다만 이제 경고 누적으로 미드필더에 한 명이 빠지긴 합니다. 도움이나 골이 있는데 로젠보르도 미드필더에 부상이 한 명 있더라고요. 이러면 거의 뭐 쌤쌤이지 않을까. 미드필더 쪽에서 빠지는 게 이제 한 명씩이기 때문에. 다만 원정팀은 부상 때문에 기존에 빠졌었고 홈팀은 경고 누적이니까 아마 최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의 흐름인데 일단 오슬로의 흐름이 너무 좋다. 이 카메 KFUM의 이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리그만 보면은 지금 7경기 무패, 최근 3연승 중이기도 하고, 만났던 팀들이 약팀만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만난 로젠보르 원정 가서 비겼죠. 스트램스 5대0, 몰데 3대2. 그리고 최근에 3경기 3연승 할 동안 단 한 골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해우개수는 뭐 꼴찌라 그렇다 하더라도 SK 브란도 2대0으로 잡고 홈에서 원정에서 크리스티안순 상대로 5대0으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최근 한 경기 빼고 그 5경기 전부 이겼던 경기 보면은 무승부만 딱 한 골씩 넣었네요. 최근 8경기 중에. 7경기 중에 5승 2무 할 때. 즉 이겼던 경기는 최소 2골 이상 다 넣었습니다. 많게는 5골까지. 그래서 이 본인들의 득점력으로 봤을 때는 오버 나올 확률이 크죠. 요거 2.5라서. 그리고 로젠보르 같은 경우에는 하필 컨퍼런스 일정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가장 마지막에 경기 치른 게 이제 7월 31일이기 때문에 타이트하죠. 원정까지 갔다 왔고. 그리고 홈에서 5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아마 로테를 많이 돌렸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또 컨퍼런스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또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빡셀 수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조금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남아 있는 일정보다는 최근에 경기 뛴 일정이 좀 빡셀 뿐이지. 로젠보르도 최근에 흐름이 좋긴 합니다. 뭐 홈은 말할 것도 없지만 원정 포함해서 어쨌든 이제 3경기 무패 중이다. 다만 원정만 냉정하게 보면은 최근 3경기째 승리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승리도 하고 있고 7경기 무패인 홈팀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순위상으로 보면 로젠보르가 좋은데 순위가 좀 더 낮거나 승점이 좀 딸려도 그 득실 차이가 크게 없고 상성도 오히려 홈팀이 좋고, 그리고 로젠보르는 뭐 로테를 돌렸겠지만 컨퍼런스 원정까지 갔다 온 거 생각하면은 더군다나 그 전에 원정 성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홈팀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죠. 카메 승무로 봐야 됩니다. 요건 언오버는 무조건 오버 봅니다. 오버. 왜냐면 만에 하나 뭐 카메가 못 이기고 비기거나 지난번 사릅수보전처럼 물론 사릅수보가 홈 성적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좋다는 건 아닌데 그 원정에서 2골도 넣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걸리는 게 이게 오버 배당이 홈팀 승보다 낮고, 그리고 컵대회 빼면 원정에서 은근히 득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로젠보르가 그 사릅수보전 빼면은 프레드릭 2골, 그 사릅수보 2골, 나머지 뭐 무득점 경기도 3경기나 되고 해서 이 홈팀이 얼마나 골을 넣어주느냐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브리네처럼 한 골밖에 못 넣는다. 그럼 언더 날 수도 있어서 굳이 5번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사이드로만 좀 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승을 좀 더 본다는 얘기예요. 저는. 근데 뭐 로젠보르의 득점력이나 아니면 조금 거슬린다 하면은 뭐 다득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스트램스하고 해우개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램스하고 해우개순은 뭐
누가 더 꼴찌냐 가리는 싸움인데 세우기에서는 지금 단 1승도 없기 때문에 이겨도 꼴찌 탈출은 못합니다. 다만 스트램스하고의 승점을 좀 좁힐 수는 있죠. 한 점 차로. 같은 하위권에 있는 한 캄도 승점이 17점이라 15, 16위하고는 아주 차이가 나요. 이미. 그래서 둘 다 패배는 14패로 같은데 해우개수는 2번 비겼고 스트램스는 2번 이겨서 승점이 좀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해우개수는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꼴찌, 최소 득점, 최다 실점,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승점이 4점밖에 차이 안 나더라도 스트램스한테 실점도 그 차이가 나고 득점은 10골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 데이터상으로는 스트램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필 전패 스트램스거든요. 홈. 그러면 해우개순도 해볼 만한데 해우개순도 원정 전패예요. 즉 홈의 전패팀 7패, 원정 전패 8패인 해우개순. 근데 해우개순이 좀 더 안 좋죠. 득실도 4득점에 22실점이니까. 결국엔 어떤 팀이 뭐 비길 수도 있지만 첫 승을 가져가냐인데 전 스트램스가 좀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살짝. 그리고 해우개수는 지금 주전키퍼가 부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 뭐 수비 쪽에도 아주 최근은 아닌데 부상도 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스트램스가 좀 더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홈에서 전체적으로 승리가 훨씬 많긴 해요. 다만 3패 중에 그 2번 진 거를 최근에 졌기 때문에 우세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스트램스가 뭐 살짝 밀리는 정도? 뭐 거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최근의 기세인데 일단 스트램스가 아까 뭐 홈 전패라 했잖아요. 해우개수는 원정 전패고. 근데 스트램스가 원정 포함해서 지금 11경기 연속 지고 있습니다. 무승부가 없어요, 중간에. 다만 이제 무조건 무득점으로 진 건 아니고 무득점 경기도 많긴 한데 최근에 홈에서 트램새한테 2대3 패배, 아니면 프레드릭 원정 2대3, 최근 보데글림전 0대1 해서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해우개순이 뭐 연속적으로 패배는 적긴 합니다. 중간에 한번 무가 떠서. 근데 스트램스는 그래도 이제 4월 말 정도에 사르스보 상대로 이겼는데 해우개수는 4월에도 못 이겼어요. 얘네 맞다. 그 무승부 2번밖에 없으니까 승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니까 원정에서 전패일 수밖에 없다. 물론 스트램스도 전패긴 한데 걔는 그래도 최근에 이긴 것도 있잖아요. 4월이긴 하지만. 그래서 해우개순이 최근에 뭐 3경기 무득점인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까 스트램스처럼 뭐 조금 더 비볐던 경기들이 없어요. 스트램스는 최근에 프레드릭 2골, 트램새 2골 정도 넣었었는데 몰데한테 1골도 넣었고, 해우개수는 그나마 사릅소보 1골, 그 3경기 그 무득점 전에, 그리고 다시 또 무득점이 한 5경기 되고, 그래서 아마 이득점 한 적이 안 보여요, 해우개수는. 그래서 결국엔 두 팀이 만나면 언더가 뜰 확률이 큽니다. 3.5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언더를 보고 이 스트램스의 그 홈승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최근 득점 때문에 배당이 너무 적어요. 이게 언제 갔어야 했냐? 1.56일 때 가야 돼요. 최소한 한 번 바뀌었을 때 1.5일 때 갔어야 했는데 이미 2번 바뀌면서 1.35로 떨어졌기 때문에 냉정하게 홈 전패 대 원정 전패이기 때문에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배당만 보고 간다면 과연 이 막장 팀들의 사이에서 어디가 더 좋냐의 싸움인데, 단순히 최근에 득점을 좀 했다는 이유로 스트램스 가기에는 저 배당을 갈 수가 없어요. 저러다 비기기라도 하면 터지는 겁니다. 왜냐, 11경기 연속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해우개순이 득점력은 좀 더 부족해서 이제 이길 확률이 좀 더 적긴 하지만 모르죠, 이게.
너네 정도면 우리도 해볼만 하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원정에서 몇 번 이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배당 바뀌기 전에 가볼만 했는데, 지금 승하고 마엔 배당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마엔 배당도 근데 마엔 배당은 배당이 바뀌기 전이라도 가기가 좀 빡셉니다. 뭐 둘 다 이제 답이 없는데, 그렇다고 스트렘스가 마행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 정 가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핸디물 노리세요. 핸디물. 저는 언더를 보고 굳이 승 가고 싶은데 못 간 게 걸린다, 뭐 핸디물 노리던가 배당을 높여서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홈팀이 좋아 보이지만 둘 다 이제 홈 전패 대 원정 전패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굳이 막 주력으로 데려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써서 갈 생각은 안 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볼레랭하고 사네피오르. 일단 공개는 여기까지 합니다. 나머지는 조합에 나가기 때문에 딱 반 정도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볼레랭하고 사네피오르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리그는 너무 어려워요, 제 입장에선. 운 좋게 이제 맞으면 맞을 때가 있는 거지, 이게 계속 시즌을 진행한다 그러면 아마 저는 아예 제외를 했을 거예요. 이미 뭐 8월로 해서 끝나긴 하지만 해축이 시작하던 마당에 굳이 노르웨이까지 섞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생소하기도 하고. 자, 사네피오르하고 볼레랭아의 경기인데, 일단 볼레랭아가 최근 홈에서 한번 지긴 했지만 훨씬 더 많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세하다 볼 수 있습니다, 홈에서. 그리고 이 두 팀의 순위를 보면은 사네피오르가 좀 더 좋거든요. 득실도 그렇고. 근데 노르웨이 리그에서 두 팀이 지금 무승부가 없습니다. 아까 언급한 스트렘스 2승 14패,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 이제 경기를 치를 사네피오르 9승 6패. 그래서 둘이 무승부가 없는데, 일단은 사네피오르가 어떤 팀이냐, 지난번 이제 우리한테 이제 극장골로 적중을 가져다 줬던 그때 보데글린 마행과 사네피오르 승갔는데, 사네피오르가 홈에서 2대0으로 이기다 PK 2개 주면서 사릅수보하고 비길 뻔 했거든요. 근데 좀 당연히 비겼거니 하고 더 이상 안 봤는데 추가 시간을 10몇 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0분 넘어가서 골을 넣었으니까 진짜 극장골이죠. 그래서 홈에서만큼은 압도적입니다. 홈은 제일 좋아요, 성적이. 지금 보데글린보다도 한 경기 덜 치렀는데 24점, 8승 무패입니다. 근데 사네피오르의 단점이 뭐냐, 홈하고 원정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아까 무승부 없다 했죠. 9승 6패인데 8승 빼면은 1승 6패입니다. 원정에서 해우겟은 전패 다음으로 안 좋아요. 근데 오늘 하필 또 원정이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최근에 홈에서 뭐 극적인 골이든 뭐 다득점이든 홈에서는 압도적인 그 득점력이에요. 25골. 뭐 최근에 6대0도 있었고, 또 기본이 2골입니다. 홈에서 열리면 한 골 넣었던 경기가 없어요. 뭐 2골 아니면 3골, 많을 때 4골, 뭐 6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홈은 갈만한데, 원정 지금 말이 아니죠. 지금 4연패 중인데 최근 2경기는 또 득점이 없었습니다. 물론 상대가 이제 SK 브란과 보데글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원정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기가 좀 빡셉니다. 그리고 볼레랭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데글림한테 졌지만 2골, 해우겟은 뭐 꼴찌라서 3골, 프레드릭 1골, 뭐 몰데 2골. 나름 볼레랭아가 브리네전 빼고는 득점이 좀 꾸준해요. 최근 보면 SK 브라운한테 질 때도 2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정배도 볼레랭아가 받긴 했는데, 이 2배를 줬으면은 2.5를 줬으면은 언오버를 선택할 텐데, 이게 3.5를 줘가지고 사람 좀 헷갈리게 하거든요. 지금 원래 사네피오르가 원정 득점력이 없지만 볼레랭아 정도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홈에서만 득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원정에서도 두 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불인의 원정. 그리고 1위 팀인 비킹 상대로도 한 골을 넣었었고 하기 때문에 볼레랭아가 다득점만 해준다면은 최소 두 골은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3.5 기준 오버를 노려볼 만한데 조금 빡세 보여요, 요게. 원정 득점력이 사네피오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둘 다 퇴장이나 경고 누적은 없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볼레랭아가 홈에서 연승을 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저는 뭐 보데글린점 2골, 최근 해우겟은 3골. 뭐 진짜 반반이에요, 진짜 반반. 이게 2.5면 오버를 갈 텐데 3.5를 줘가지고 참 난감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난감해요, 지금. 언더는 배당이 별로거든요, 1.5라서. 그래서 굳이 노린다면 오버 가야 되는데 오버 갈 거 아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네피오로도 뭔가 이번엔 연패는 피할 것 같아요. 5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볼레랭아도 홈에서 연승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무승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레랭아하고 요거는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좀 어렵네요, 이 경기. 무승부 웬만하면 잘 안 보려 하거든요, 요새 성적이 안 좋아서. 근데도 물을 보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경기 노르웨이 몰데하고 불인의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순위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 최근 일부에서 붙은 경기는 가장 최근 빼면은 다 예전이기 때문에 어쨌든 몰데가 유리합니다. 그 컵 대회도 20년도 이후에 원정에서 불인의 원정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상성은 몰데가 좋고. 자, 그러면 이제 몰데의 성적인데 불인애랑 사실 승점이 1점 차이로 밀리고 있어요. 득실만 조금 더 앞서 있을 뿐이지 득실 차이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강등권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함캄하고는 또 승점이 같아요. 득실에서 이제 앞서서 그렇지. 그래서 몰데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막 유로파인가 컨퍼런스 이런 그쪽에서 봤던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순위는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홈에서 성적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강등 쪽을 벗어나려면 오늘 승점이 반드시 필요한데 불인애가 경고 누적이 미드필드에 있어서 조금 아마 결장 부분은 손해지 않을까. 물론 그 몰데에 이제 공격에 부상이 있긴 한데 못 나온 지 한 3-4경기 됐기 때문에 3-4경기가 뭐야 더 된 것 같은데 한 반 정도 못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 3-4경기인가? 왜냐면 노르웨이는 리그 경기가 거의 잘 동일시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데 뭐 15경기 돼, 어떤 데 뭐 18경기인 팀이 있고 한 대여섯 경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몰데가 지난번 스트램스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4-1. 그리고 몰데의 패턴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프레드릭 2골 2-4 패배. 홈에서 이제 아까 카메 KFUM 상대로 2-3 패배. 그래서 원정에서 3-1 승리도 있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확실히 오버가 많아요. 그리고 불인에도 보면은 최근에 그 홈에서 이제 1위 팀한테 질 때도 한 골. 트롬세 아니면 뭐 최근 6경기 무패할 때도 3-2, 4-3 다득점 경기도 있었고 최소 한 골은 무조건 넣었으니까. 리그에서 무득점 했던 경기는 꽤 오래 전입니다. 하필 또 오늘 상대하는 그 홈에서 이제 몰데 상대로 무득점 하긴 했는데 저는 요 경기는 오버 날 가능성이 좀 크다 봐요. 왜냐면 2.5면은 무조건 오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승리로 보더라도 불인의 승보다는 몰데 승을 좀 더 보는데 불인이가 최근에 뭐 사릅스보, 뭐 스트램스 그 한창 이제 7경기 무패할 때도 있었고 어쨌든 득점이 좀 꾸준해가지고 예전에 SK 브란 상대로도 이길 뻔했던 적도 있거든요. 2-0으로. 근데 이제 3골을 먹혀서 2-3으로 역전패 당했는데 몰데도 보면 최근 홈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3연패도 했었고. 그래서 몰데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까 마치
홈 전패, 원정 전패인 이제 스트램스 경기처럼 배당이 좀 높으면 가볼 만한데, 이럴 거면 차라리 배당이 좀 더 높은, 뭐 비길 수도 있고 아니면 브리네가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면 지난 1차전처럼 뭐 대승을 거둘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뭔가 1.5 이하의 확실한 승리 아니면 가기가 좀 빡세요. 지난번에 뭐 그 보데글린 마엔이랑 뭐 사네피오르 승은 나름 괜찮아서 갔던 건데, 어제 그 배당이 좀 적지 않았었나요? 어제 어디였더라? 트럼새도 배당이 빠지다가 다시 올라갔네. 예. 그래서 배당이 너무 낮다고 해서 뭐 무조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버 쪽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또 노르웨이 리그 끝났죠. 이제 남은 거는 네덜란드 이제 슈퍼컵 하나랑 그 다음 친선 경기 본머스 맨유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이 너무 없긴 해요, 요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PSV하고 고아헤드 경기인데, 요 경기가 PSV 홈에서 열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PSV가 프리시즌에 4전 전승입니다. 뭐 빌바오도 잡고 FC 에인트호벤 상대로도 이기고, 어쨌든 흐름은 좋고, 고어헤드는 프리시즌에 경기를 좀 더 많이 했지만 뭐 이기고 지고를 하긴 했어요. 실점이 꾸준하네, 한 경기 빼곤. 이거 뭐 이름만 봐도 PSV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상성을 보면은 PSV가 홈에서 딱 한 번 졌는데 그게 하필 최근 25년도 컵대회거든요. 1대2 패배. 그거 말고는 전승 중이었고. 자, 아쉬운 건 배당이죠. 배당. 지금 배당이 PSV가 워낙 낮기 때문에 오히려 원정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예전에도 아까 얘기한 보데글림도 그런 식으로 빠져가지고 좀 불안하다 했었는데, 그래도 이길 팀은 이긴다로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때 7대1인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배당이 빠지더라도 전 상관은 안 합니다. 좀 찝찝하긴 하지만. 자, PSV는 반본멜이 이제 부상 의심되는 것 빼고는 크게 없고, 고에도도 딱히 큰 부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슈퍼컵입니다. 슈퍼컵. 지난번 이제 우승을 하면서 2시즌 연속 우승이죠. 그리고 고어헤드는 지난 컵 대회 챔피언이었고, 결승전에서 이제 알크마르 상대로 승부 차이 끝에 이겨가지고, 그때 알크마르가 안 줘도 될 PK를 주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뭔가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슈퍼컵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이제 토트넘하고 파리도 할 텐데, 손흥민이 떠나면 결국 파리하고 못하지 않나요?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를 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8월 아마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유로파 우승자하고 챔스 우승자 붙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쉽게 설명을 하자면, 리그 우승, 뭐 같은 리그니까 리그 우승 대 컵대회 우승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PSV는 이번에 이제 틸만, 뭐 노아랭, 바카요코가 팀을 떠나가지고 뭐 물론 페리시티도 잘해주고 있고 하긴 하지만, 얘네도 영입을 좀 한 것 같던데. 메넨글라에서 이제 알라산 플레, 걔도 메넨글라에서 골을 좀 넣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도 영입을 했고, 그리고 또 누가 있나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봐야겠는데, 일단은 제가 알만한 선수 알라산 플레가 이제 들어왔고, 프리시즌에서 골을 넣었던 거를 좀 봐야 됩니다. 반더베하고 알라산 플레도 빌바오전에 골을 넣었네.
예. 뭐 물론 나간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직 뭐 리카르도 페피도 있고 뭐 그래도 홈인데 질 것 같지는 않다. 저는 뭐 고에드가 선방을 할 수는 있지만 쉽게 안 질 것 같아요. 그래서 PSV 승을 보지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스트램스 그리고 뭐 몰데 같은 느낌이에요. 같은 느낌. 배당이 너무 적어요. 지금 아직 리그 시작도 안 했는데 슈퍼컵이고 항상 컵 대회는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PSV 홈이라 질 일은 없지만 기존 선수들이 빠진 것도 있고 영입한 선수들도 있고 선발이 얼마나 잘 맞는지 이제 경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홈이 유리하긴 한데 승 배당이 별로고 마엔 그러면 마엔까지 노리면서 가야 되는데 마엔 배당도 1.58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것도 올라서 이 정도지 그전엔 좀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컵 대회니까 뭔가 물론 고아헤드가 프리시즌에서 실점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리고 PSV도 프리시즌에 보면은 뭐 3대2, 2대1, 3대1 이런 뭐 다득점 스코어인데 친선전이랑 또 컵 대회는 다르거든요. 친선전은 그야말로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로테도 많이 돌리고 조금 더 설렁설렁하는 느낌이 있죠. 근데 컵 대회는 좀 더 이제 타이틀이 걸린 거기 때문에 골이 많이 안 날 확률이 크다. 해서 전 언더 봅니다. 언더 PSV 3.5 기준. 승패로 간다면 PSV 승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승마엔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원정으로 배당이 빠져서 찝찝하고 기존의 선수들 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마엔 가려 해도 배당이 별로입니다. 마엔이 1.6이 채 안 된다? 불확실한데 굳이 이럴 거면 차라리 어느 팀이 이겨도 좋다. 역배가 쳐지든 골만 나지 말아라. 약간 그런 식으로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마치 이제 아스널 토트넘 경기였죠. 그때 3.5 언더를 갔기 때문에 그거 응원하는 것처럼. 그때 바르샤 오버랑 아스널 토트넘 언더를 가서 적중을 했는데 그런 느낌으로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본머스 맨유는 친선 경기입니다. 클럽. PSV는 컵 대회고 슈퍼컵. 자, 본머스 웨스트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중립에서 열립니다. 이 경기는. 자, 본머스 웨스트햄. 뭐 둘의 전적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프리미어에서 좀 있긴 했지만 이게 중립이기 때문에 뭐 전적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자, 본머스의 최근 성적이죠. 맨유한테 4대1로 지기 전까지는 에버튼 3대0, 뭐 브리스톨 4대0 나름 좋았습니다. 3연승 중이었고 프리시즌. 근데 맨유한테 너무 실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제가 이제 본머스 프렌을 봤던 경기였는데 그 한 골마저도 상대방 자책골이었어요. 그래서 뭐 슈팅은 반반이었고 점유율도 조금밖에 차이 안 나서 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본머스도 막 기존 부상자들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웨스트햄은 얘네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웨스트햄이 그 니클라스 펠크루크가 그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프리시즌에 골을 넣었던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때 언제였지? 에버튼전이었나? 에버튼전 맞네. 그때 그 얘가 교체로 나왔나? 아마 후반전 교체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진선전은 교체가 진짜 많습니다. 그때 보면 보엔도 그렇고 전반에 뛰었던 선수 뭐 프라우스, 워커 뭐 다 빼면서 한 후반에 시작하자마자 한 6, 7명 교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본머스 웨스트햄, 본머스도 이제 프리시즌에 다 오버였죠. 이기든 지든. 그리고 웨스트햄도 그라스호퍼부터 다 오버였기 때문에 어디가 이기든 오버가 될 가능성이 좀 커요. 이 경기. 그래서 오버 배당이 빠졌죠 지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뭐 비슷하기 때문에 비길 가능성도 큽니다. 이것도 지금 고민되는 거거든요.
뭔가 승패로 갈린다면은 어디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오버를 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웨스트햄 풀행 가기는 좀 불안해요. 웨스트햄 풀행 갈 바에는 오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본머스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뭐 오버로 가는 게 좋은데, 웨스트햄이 뭔가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지금 무승부를 보는 게 한 경기인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 앞전에. 그래서 그 걔네하고 묶어간다면은 가볼만 한데, 사실 이 노르웨이는 노르웨이만 따로 가야 됩니다. 괜히 엄하게 섞었다가 이제 큰일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어, 무승부보다는 뭔가 승패로 갈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버를 보고, 만약에 이거를 뭐 오버도 가고 승패도 가고 싶다 하면은 오버 보면서 무승부 볼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보통 오버하고 무승부를 같이 보기가 저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 오버 보면서 무승부 본다는 얘기는 즉 무조건 2대2 이상 나와야 된다는 결론인데, 동시에 간다면. 근데 뭐 하나 포기하고 간다면은 뭐 아쉬울 건 없죠. 무승부 버리면은 그냥 3골만 나면 되는 거고. 다만 오버는 배당이 좀 적잖아요. 지금 배당도 빠지고 해서, 나는 이걸 배당을 높여서 가겠다 하면은 무승부로 가기를 뭐 추천까지는 아니고, 무승부로 가는 거를 그나마 이제 무승부 보이니까. 근데 아니다, 뭔가 무승부는 별로고 승패로 갈릴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오버 가는 게 맞다. 배당이 적다고 해서 무승부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도 1순위는 오버입니다. 오버. 근데 배당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뭔가 금액도 줄이고 배당을 높인다면은 무승부를 노려볼 만하다 이겁니다. 어렵긴 하네요. 본머스 웨스트햄 경기가. 둘의 패턴은 오버인데 사실상 비기면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2대2 무승부가 가장 좋긴 해요. 2대2로 비기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머스 웨스트햄은 이제 오버 또는 무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맨유 웨스트햄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무수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마 이게 7시 마감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1시간 전에 보내드리거든요. 6시. 늦어도 6시까지는 갈 거고, 오늘은 뭐 5시에서 6시 사이에 가지 않을까. 늦어도 6시이기 때문에. 경기 수도 많지 않고, 어제처럼 경기 수가 많았으면은 거의 딱 시간 맞춰서 가겠지만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무수님, 무수 팬이신가? 어쨌든 감사합니다. 마지막 경기 분석하고 방송한 후에 마무리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조합을 좀 늦게 짜는 편이고 방송하기 전에 보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보통 방송 끝나고 좀 늦게 가는 그 패턴이죠, 패턴. 약간 뭐 징크스까지는 아니고 좀 늦게 가면 갈수록 더 잘 되기 때문에 임박해서 가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죠. 왜냐, 배당이 계속 떨어지거나, 제가 가려고 할 때 2배였는데 막 1.7까지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배당이 떨어지는 건. 어쨌든 팬가입도 감사드리고, 자, 마지막 경기 맨유하고 에버튼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유 에버튼은 만약에 요 경기 좀 비슷하다 생각하면은 그런 식으로 묶어갈 수도 있어요. 시간대가 다르긴 하지만, 본머스가 3시고 맨유가 6시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두 팀의 전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맨유가 일단은 뭐 홈에서는 워낙 에버튼 상대로 강했으니까. 근데 이게 중립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뭐 영입 보면은 브랜드포드에서 은베모를 데려오기도 했고, 근데 은베모가 안 뛰었던 걸로 아는데 얘가 나올 수 있나? 지난번에 뛰었었나요? 제가 그 보머스 경기를 보진 못했는데, 은베모가 몇 번이야 이거? 19번.
못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하이라이트로 볼 때도 그러니까 저는 은배모를 좀 높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뭐 못 나오면은 뭐 기존 선수들로 나오는 거니까 멤버적으로 보면 맨유가 좋긴 하거든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에버튼도 마찬가지고 크게 결장도 없고 다만 어, 이게 맨유가 지난번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본머스 상대로 웨스트햄 상대로도 결국은 이겼고 그러니까 뭐 리즈전에 비긴 거 아쉽긴 하고 웨스트햄전도 사실 평이 안 좋았거든요. 겨우 이겼다는 그런 평으로 이제 본머스 프렌을 갔던 건데 그래도 맨유는 맨유다. 작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울버햄튼에서 마테우스 쿠냐도 그 데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에버튼도 보면은 뭐 나가고 오고를 하긴 했는데 본머스한테도 0대3으로 지고 블랙번한테도 0대1로 졌거든요. 프리시즌에. 웨스트햄전에 한 골은 넣긴 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점유율도 꽤 밀렸습니다. 그때 웨스트햄 상대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맨유 승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길 팀 이긴다. 배당은 에버튼 쪽으로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좀 찝찝하긴 하겠지만 물론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죠. 배당이 빠지는데 뭐 갑자기 결장자가 생긴다거나 뭐 출전을 안 나오거나 근데 지금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갑니다. 그냥. 그래서 맨유 승 보고 만에 하나 에버튼이 뭔가 변수를 만들어낸다. 아니면 맨유가 또 삽질을 한다. 그럴 경우는 오버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맨유 승에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뭐 마엔 핸디문은 솔직히 반반이에요. 지난번 4대1로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마엔을 할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웨스트햄처럼 한 골 차가 될 수도 있어요. 에버튼이라서. 에버튼도 쉽지는 않거든요. 맨유 입장에선. 그래서 저는 승과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버가 이제 적중률이 좋았는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언오버가 얼마나 적중할지도 모르겠고 리그마다 또 다릅니다. 어제 또 운도 꽤 따라줬기 때문에 오늘도 운이 따라주길 바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10경기 2경기, 5경기, 3경기 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마무리를 잘 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시작 아닌가요? 다다음 주에 해축이 시작인 다다음 지금 다음 주가 이제 90이고 다다음 주가 16, 17이기 때문에 이게 해외 축구 지금 일정을 보면은 프리미어가 제일 빨리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6일. 다다음 주네, 다다음 주. 다다음 주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뭐가 정해지냐? 기존에 얘기했던 이제 주말에 고정된 시간, 해축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앞에 뭐 낮에 하든 저녁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간단히 방송에서 짧게 언급하거나 조합으로만 나갈 수 있고 국내나 일본은 그리고 평일도 웬만하면 시간을 좀 고정시키려 하는데 뭐 요일이나 경기 수나 아니면 시간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한동안 안 했던 도전 미션도 같이 섞어 넣을 예정이니까 뭐 그리고 뭐 구독자 전용 구독만 하시는 분들 그 전용으로 해서 구독자 전용은 뭔가 따로 넣는다기보다는 그래도 후원이 1순위이기 때문에 후원에서 좀 약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거 뭐 분석 결과만 이제 전체적으로 올려드린다던가 왜냐면 방송에서 보이는 건 반밖에 안 보이거나 조금밖에 안 보이니까 조합엔 어차피 다 나가고 해서 구독자에는 뭐 경기 결과만 딱 올려드리던 나는 조합 받기 싫다. 나는 그냥 분석 경기 결과 보고 나가 알아서 가겠다. 내가 알아서 그냥 판단해서 가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조합도 올려드렸었는데 후원 조합 따로 구독자 조합도 따로면은 이게 석이 나가거든요. 구독자에서 맞으면 후원이 석이 나가고 후원에서 맞으면 구독자가 석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같이 보낼 수도 없고 해서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됐고 도전 미션은 다릅니다.
도전 미션은 후원, 구독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도전 미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되는 상황입니다. 도전 미션은 그야말로 도전 미션이에요. 이제 후원하지만 틀리면 환불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그 게임이나 이런데 후원해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뭐 보이는 라디오에서도 그야말로 이제 미션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미션이 뭐 한 30배를 적중을 시키겠다 해서 뭐 3경기 역배로 묶든 무승부로 묶든 해서 하면은 후원을 해도 그 조합은 못 받습니다. 도전 미션에 걸어야 받을 수 있는 거지 해서 도전 미션을 예전에 잠깐 했었는데 그걸 다시 좀 하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거는 생방에서밖에 안 돼요. 뭐 다시 보기에 쏠 수가 없습니다. 뭐 안 보이니까. 근데 도전 미션은 걸어 놓으면 방종을 하더라도 시간은 계속 가거든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하루 걸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가는 것까지 그거 케어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별풍선에 대한 거를 도전 미션 실패로 눌러서 이제 환불이 되는 구조지 제가 개인적으로 간 것까지 환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 숲 시스템 상에서만 이제 환불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저는 조합을 마무리하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